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점잖고 너무 착하고 너무 순진하고 너무 양보심이 많고 너무 배려심이 깊다. 그러다 보니까 또 통 큰 양보를 했어요.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다. 오늘도 역시나 또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을 상대로 통 크게 양보를 하면서 조국의 청문회를 9월 6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기사가 떴는데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를 해줬어요. 자, 조국 후보자 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한다. 이인영, 나경원이 증인 없는 청문회를 하도록 합의를 했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을 하지? 좀 믿기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현실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합의를 했다.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증인을 처음에 80몇 명을 신청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단 한 명도 받아주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서.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통 크게 합의를 하면서 통과가 됐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해석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 방이 있다. 나경원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족 증인 문제는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모든 증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참 이 사람들 위법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법은 또 이럴 땐 엄청 따져요.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면서 사실상 증인 문제는 백지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 증인이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죠. 새롭게 밝혀질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초 여야는 원래 우리가 9월 2일부터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하기로 했었던 건데, 이것도 하루로 줄어들고 기간도 하루 줄고 증인도 한 명도 못 부르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른미래당의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터무니없는 일정에 맞춰서 증인 없는 청문회를 여는데 합의했다라고 하면서 이 양당이라고 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을 말하는 거죠.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다. 참 제가 어쩌다가 바른미래당을 응원해야 되는지, 어쩌다가 제가 바른미래당을 응원하는 입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신환 원내대표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이어서 문 대통령한테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중단을 요구하고 법 절차에 따라서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 청문회를 여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었다 하면서 버스는 떠났다는 민주당에게 뒤늦게 청문회를 하자고 매달린 한국당도 이해하기 어렵다.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은 민주당인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이 매달려서 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거꾸로 됐어요. 민주당이 원래 하자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하자 뭐 이런 모양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무튼 이런 분들은 나경원한테 뭔가 한 방이 있다. 청문회 때 뭔가 한 방을 터트리면 한 방에 조국을 보내버릴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 뭔가 한 방이 있으면요. 지금 까면 돼요. 지금 언론에 까면 돼요. 지금 온 언론이 조국을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한 방이 나왔다고 하면 굳이 청문회 때 얘기하지 않고 지금 얘기해도 돼요. 지금 얘기하면서 특검을 가자. 그 강력한 한 방을 지금 말을 하고, 아니 가뜩이나 온 언론과
온 국민들이 시선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한테. 얼마나 좋아. 판 다 깔려 있어. 청문회 갈 것도 없이 그냥 지금 그 센 게 뭔지 모르겠으되 그 센 거를 지금 당장 까고 국정조사 가자. 청문회는 때려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가자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안 하고 꼭 이게 뭐라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라고 꼭 청문회 때 터트려야 되겠는가. 저는 그럴 만한 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꼭 반드시 청문회에서만 이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나경원한테 뭔가 한 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이분은, 지금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는 너무 젠틀하고 약간 착한 사람 증후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뭔가 나는 착해 보여야 돼. 선해 보여야 돼. 점잖아 보여야 돼. 젠틀해 보여야 돼. 라는 관념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나쁘게 비춰지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딘다. 그래서 좀 착해 보이고 마음이 넓어 보이고 나는 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심성이 너무 크게 작용한 나머지 이렇게 또 양보를 하고 마음이 넓고 아량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번 청문회 때 그래도 가장 열심히 맹활약을 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진태 의원입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오늘입니다. 김진태가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가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정치인, 자유한국당에 이번에 청문회에 나갈 만한 사람은 김진태였는데 이 김진태 의원조차도 청문회 말만 들어도 짜증난다. 하려면 진작 했어야지 이미 물 건너갔다. 셀프 청문회 혼자 다 했는데 조국 혼자서 생쇼를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청문회냐.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하고도 또 판을 깔아준단 말이냐. 자유한국당을 말하는 거죠. 가족 사기단의 범죄 행각이 시시각각 드러나는 마당에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김진태 얘기예요, 이게. 한가하게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 더불어당, 괜히 청문회 하자고 쇼하지 말고 이제부턴 특검 논의를 해야 된다. 김진태부터가 벌써 특검 논의를 하자. 청문회는 한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제원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백기투항식 굴욕적 청문회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증인채택 안건조정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꼼수로. 보세요. 증인채택 안건조정위원회. 야, 정말 저는 위원회에 질릴 것 같아요, 정말. 이놈의 위원회 소리 좀 안 듣고 살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걸 만들어서 핵심 증인들을 다 빼돌리고 시간만 줄줄 끌었던 민주당인데 이거를 약간 이해해주는, 옹호해주는 이런 합의를 왜 했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국회 사무총장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일방적 국회 난입 기자회견을 하고 떠난 무도한 조국 후보자. 국회에 단 3일간의 시간만 주면서 조국을 임명 강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을 한 막장 청와대. 이런 상황에 또다시 맹탕에 맹탕을 더해서 허망한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 강행에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제1야당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물 건너간 청문회를 해서 그들의 쇼에, 민주당과 청와대의 쇼에 왜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의원들, 투사들, 이런 사람들 몰래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뭐 장제원이니 김진태니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먼저 언지를 줍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만약에 나경원이 뭔가 한 방이 있다고 하면요.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거든요. 내용 공유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당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내부 반발이 일어날 거를 뻔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한 방이 있어. 뭔가 청문회 때 뭔가 있어. 라고 하면요. 미리 사전에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리던 문자를 돌리던 뭔가 언지를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이번 청문회 때 조국을 확실히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안심해도 좋아. 우리가 뭔가 확실한 한 방이 있으니까 너네는 좀 가만히 있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뭔가 언지를 합니다. 미리. 사전에 미리 다 판을 깔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다는 기사가 뜨자마자
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별거 없다. 청문회 가봐야 별거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경원이 본인만 알고 당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래,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만의 비밀로 뭔가를 준비했다. 이런 게 솔직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일은 솔직히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이틀이 보장된 청문회를 하루로, 원래 이틀이었는데 하루로 줄고 단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청문회에 어떻게 합의할 수 있는지 도대체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이중됩니까? 임명 강행을 하면 국정조사를 관철시키면 됩니다. 조국이 부적격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세력의 연대에서 지금 보세요. 서울대, 고려대, 지금 젊은 사람들 20, 30대도 다 돌아섰어. 그리고 지금 민주평화당이니 바른미래당이니 이런 데도 도저히 조국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조국 사수를 외치고 있는 국민 무시 민주당에 맞서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된다. 부인, 조국을 말하는 거죠. 조국의 부인, 조국의 딸, 조국의 동생, 이 동생의 전처, 재수씨, 관련 교수 등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위증을 하면 벌을 줄 수도 있고 출석을 안 한 대로 벌을 줄 수도 있는 국정조사를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적 진실이 뭐냐 이런 것을 가려야 된다. 진실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노력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더 와닿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의 이 말이 100번 옳은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도 홍준표 전 대표가 그야말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을 보니 여당 이중대를 자초하는 괴이한 합의입니다. 무슨 약점이 많아서 그런 합의를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조국의 임명에 정당성을 확보해 주려는 사쿠라 합의가 같습니다. 기가 막히는 야당 원내대표의 행동입니다. 정치판에서는 굉장히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날렸어요. 정치판에서 원내대표의 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를 하라. 지금까지 그래도 홍준표가 항상 했던 말이 뭐였어요? 자유한국당 화이팅. 그래도 잘해라. 자유한국당 잘해야 된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만 던졌었는데 오늘은 정말 작정을 하고 더 이상 야당을 망치지 말고 사퇴를 해라.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는가. 여기에 또 덧붙여서 또 다른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7시간 전에 이런 메시지를 날렸고 또 6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의미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세세하게 논평을 같이 곁들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거부를 하고 퇴임을 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홍준표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이거를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부를 하면서 막았다.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80%를 넘기는 이런 시절에도 이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막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아무런 제동장치도 없이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기이한 선거법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전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고 또 친박에 얹혀서 국회직 인선을 함으로써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고 이 말은 뭐냐면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초대 당대표 때는요 친박, 비박 이런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좀 유능하다 싶으면 일을 좀 잘하겠다 싶으면 투쟁력이 있겠다 싶으면 주요 당직자로 앉혔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 이제 중앙당에 진출을 한 것이고요. 전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스펙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정말 능력 하나만 보고 홍준표 당대표가 역대 처음으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저같이 어리고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을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에 올려놨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친박에 얹혀서 100% 국회의원들로만 인선을 했다.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를 100%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로만 인선을 함으로써 거기다가 다들 친박 일색으로 당을 도로 친박당으로 만들었다. 장애투쟁을 하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원내로 복귀를 해서 맹탕 추경으로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패스트트랙 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으로 내몰아 58명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자신이 변호사라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사건에서 나경원 변호사의 역할이 있는지 나는 의문을 갖는다. 정치 싸움이라고 누누이 말했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 싸움은 패스트트랙에서 우리가 몸싸움을 했던 이 싸움은 국회 안의 문제다.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사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3권 분립 국가입니다. 사법, 입법, 행정. 패스트트랙 문제는요. 그야말로 국회 안에서 투쟁이었던 거예요. 국회 안에서 싸움이 있었던 것이다. 비록 몸싸움도 하고 빠루까지 나오고 뭔가 굉장히 투쟁적인,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 이런 우격다짐과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패스트트랙 저지 사건은 자유한국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끼리의 투쟁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법, 입법, 행정 중에서 입법부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법, 입법, 행정부의 고유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안의 문제이므로 이것은 정치적 문제다. 정치적 문제를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투쟁을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홍준표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국회 내의 문제다. 국회 내부의 문제다. 사법부가 관여를 하게 되면은 삼권 분립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삼권 분립을 깨는 행동이다. 사법부도 입법부나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면 안 되듯이 사법부도 입법부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정치인들끼리 풀겠다. 이 패스트트랙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줄줄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중에서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 짓을 해놓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나 황교안 당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열심히 싸워라. 우리를 믿고 싸워라.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조국 청문회도 오락가락, 갈팡질팡 청문회로 만들더니 드디어 여당 이중대 역할이나 다름없는 합의까지 해주었다. 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무슨 명분으로 국조 특검을 주장하겠는가? 이제 야당 그만 망치고 즉시 내려오는 것이 야당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여기에서 좀 더 말하자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좀 다독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마디 거들어주는 얘기를 또 곁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내공이 있어야 야당 원내대표를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더 무르익고 내공이 좀 더 쌓인 다음에 야당 원내대표를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일찍 무르익기도 전에 너무 일찍 원내대표가 되는 바람에 좀 이렇게 일을 그르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폐일원하고 차치하고 당의 내일을 위해서 그만 사퇴하는 것이 옳다. 품위 있게 사퇴해라. 아까도 사퇴 얘기를 했고 오늘도 또다시 오늘 하루에 2번이나 사퇴를 해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까지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끝이지 않았어요. 6시간 전에 7시간 전에 얘기하고 6시간 전에 얘기하고 또 한 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마저 보도록 할게요. 만약 들러리 청문회 참가 후에도 조국을 낙마시키지 못하면 그때는 야당이 조국 임명을 정당화시켜준 겁니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청문회에 참여한 법사위원들 모두 여당 이중대 들러리 의원이 됩니다. 그 후로는 국정조사나 특검도 할 명분도 없습니다.
임명 강행을 하면 국조 특검을 내걸고 정기 국회 의사 일정 협상을 했어야 됐는데 바보 같은 짓을 했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특검, 국조 이것만 밀어붙이다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하면 국조 특검을 내걸고 정기 국회 의사 일정을 협상을 했어야 됐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매우 한심한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만약에 들러리 청문회가 된다고 하면 조국을 낙마시키지도 못하고 들러리 청문회가 되면 그때는 모두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를 해야 된다. 국민적 분노가 여러분의 행태를 이런 웰빙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만약에 정말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방이 있었다고 하면요. 이런 김진태, 장제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언지를 했을 거예요. 당연히 당내 반발이 없도록 국민들한테 발표는 못했을지언정. 왜냐하면 청문회 때 뭔가 터뜨리면 이건 대박이야. 청문회 때 이 얘기를 하면은 조국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 이런 게 있었다고 하면요. 당내에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내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 중진 의원, 명망 있는 정치가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미리 메시지라도 던집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내가 이렇게 시끄럽다는 말은요. 아무런 당내 연락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청문회 때 헛된 기대나 행복 회로를 돌리는 것은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판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이 뭔가 책 잡힌 게 있는 거 아니냐. 뭔가 맞붙게 되면은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합의를 해주기 바로 직전에 네이버에 검색창에 나경원의 자식이나 나경원의 사학비리니 이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번에 나를 털지 말아달라는 이런 부탁식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기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물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거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 지도부가 비리가 많다거나 이럴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판세에서 볼 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만하다. 지금 내용상 볼 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판단 미스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